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대법원에 가고 싶다, 상고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한테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고한다 그러면 저는 한 80%는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좀 안 될 것 같다, 어렵다. 괜히 이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심리의 어떤 과정이나 방법, 그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제가 뭐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법원 내부도 생각이 있고 점차 그것이 이제 바꿔져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 솔직히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관제 변호사님 선임하면은 그래도 봐주기는 한다 뭐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이제 변호사 비용 드리고 상고에서 한 장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경우를 보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깨려면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상고 이유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소송을 할 때 1심, 1심 소송할 때 소송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청구 원인 청구 취지라는 틀은 있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지는 거지, 소송을 해서. 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막 자기 생각을 막 써서 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지는 거지, 아예 그걸 안 받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상고 이유라는 게 법에 정해 있어가지고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안 받아줘요. 아예 시작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상고 이유를 적은 법이 크게 3개 정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 심판법. 이 3가지 이제 상고 이유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법 전문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거라 제가 여기서 오늘 뭐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3가지 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위반만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 안 해요. 그리고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적법해야 되죠. 그것도 없이 그냥 인정했으니까 끝? 아니겠잖아요? 사실 인정이 이르는 과정이 적법해야 되고,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의 어떤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그 판단 과정이 언제나 무자르듯 잘라져서 여기까지는 사실 인정 문제고 여기까지는 법률 판단 문제다 이렇게 나눠지진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애매한데 대법원에서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처럼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성명권 불행사, 이렇게 3가지 정도 우리가 학자들이 나눠요. 자, 일단 체증법칙 위반이라는 거는 증거에 대한 체부 결정하고 증거로부터의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정권이지만은 그 절차와 과정이 법령이나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증거도 없는데 사실 인정을 했거나,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하면서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했거나, 이게 대표적인 체증법칙 위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명권 불행사. 여러분, 민사재판,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신청한 것만 나는 판단하겠다는 거야, 판사님은. 판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판사님이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주장 안 하시는 거냐, 이거 입증활동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거는 뭐 안 하시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렇게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성명권이에요. 근데 이 성명권은 학자들이 크게 나눕니다. 대법원 판례 태도를 기준으로 소극적 성명, 적극적 성명. 소극적 성명은 당사자가 뭔가 이렇게 해요.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하는데 그게 좀 법률적으로 좀 오하고 뭐 불명료하고 모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여기 주장이 모순되고 입증이 모순되니까 좀 고쳐주겠느냐, 아니면 원고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좀 설명해봐라, 이런 게 이제 소극적 성명이에요. 그런 게 있고, 적극적 성명은 당사자가 주장을 아예 안 해요. 증거 신청도 아예 안 해. 근데 판사가 왜 이 주장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증거 신청을 해봐라,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원고 주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 성명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적극적 성명인데,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다만 이제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막 알려주시는 판사님도 계시긴 해요. 이거 좀 써서 가져가서 요거 한번 상담 받아봐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실상 이제 변론주의보다는 이제 거의 직권주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심리미진인데,
이 심리미진이 상고 이유다. 이거는 좀 어디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과연 어떻게 상고 이유로 해석될 수 있냐라는 논쟁은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써요. 자기들이 뭐 심리가 미진했다 뭐 이런 얘기 쓰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심리미진도 상고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심리미진은 당사자가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부주의나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모순, 부정확한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권을 행사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당사자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외의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성명 의무나 지적 의무 위반으로서 심리미진이고 이게 상고 이유가 된다라고 본 판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적극적 성명권으로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명백히 그 법률적 사항에 관해서 뭔가 착각을 해서 법률적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최소한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거는 심리미진이 된다. 그래서 상고 이유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법령 위반만 상고 이유가 되는 게 원칙이고 원심, 1심, 2심, 4실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은 기속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세증법칙 위반, 성명권 불행사항,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상고 이유고 상고 이유서를 쓸 때 이런 걸 좀 최대한 잘 이렇게 살려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